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평화와 우리의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 7절, 시편 75편 7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 모든 권세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시고, 또 사울과 다윗에게서 권세를 빼앗아서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겠다고 하신 이 세상 모든 권세는 로마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권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왜 악한 놈들이 왜 있습니까? 김정은 같은 놈이 왜 있습니까? 잠언 1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악한 날에 악인을 적당히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이것을 조화를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원론적으로 올과 날로 올감을 짜듯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파괴입니다. 어둠은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는 세우는 겁니다. 심판은 파괴입니다. 구원은 건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빛과 어둠, 선과 악, 파괴와 건설, 이것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옷감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나와서 소위 문민정부 하면서 군대를 다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해창을 초대 국무총리로 세웠습니다. 이해창이 국무총리 자리에 딱 앉아서 보니까 이해창은 아주 꼿꼿한 아주 대표적인 대법관 아닙니까? 이 법통이 국무총리 자리에 앉고 보니까 이건 개판이에요. 질서도 없고 순서도 없고 과정도 없고 위계 질서도 없고 조직도 없고 체계도 없고 뭐 개판이에요. 대통령이 장관, 국장을 직접 불러가지고 직접 보고를 받고 국무총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기가 찬 거지요. 그러니까 이해창이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요, 민주국가는 법치국가로 하니까 이거에 싫어서 김영삼이 당장 국무총리 잘라버렸습니다. 요거이 김영삼이에요. 요거이 대한민국입니다. 요거이 악질들이 똑같은 겁니다. 뭡니까? 법과 질서가 없어요. 자기만 있는 거고 목적만 있고 수단과 과정과 방법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레닌이 말하는 명언, 목적은 수단을 합리화한다. 김영삼이 뭘 다릅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역사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법과 질서가 없습니다. 왜? 최고 수령이 곧 법입니다. 북한의 헌법이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보기 좋은 거 다 있습니다. 헌법에. 그러나 헌법 위에 노동당이 있고 노동당 위에 수령이 있습니다. 수령이 곧 법입니다. 또 자기 혼자 하는 게 좀 뭐 하면은 노동당 이름을 빌려가지고 노동당 전임 대회 노동당에서 하면은 이게 하늘의 법입니다. 절대적인 법입니다. 헌법은 필요 없어요. 구색만 갖춰놓은 겁니다. 대외적으로 우리도 집회 자유, 종교 자유가 있다. 그리고 가짜 교회 만들어 놓고 가짜 절간 만들어 놓고 가짜 성당 만들어 놓고 돈을 빨아먹는 문어발 빨대처럼 만들어 놓고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사람들을 초청에다가 세계 선전을 합니다. 민주국가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무너지면은 민주주의, 민주국가는 무너집니다. 이게 한국의 치욕스러운 민주주의의 역사가 법을 세우는 역사가 아니라 법을 파괴하는 역사로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누가 법을 세웠습니까? 반공과 자유시장 경제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갖다 옮겨놔서 기독교 정신 위에 민주주의를 세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운 것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19로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니까 민주당 내각제 정부가 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5.16 혁명을 통해서 또 법을 세웠습니다. 반공, 그 다음에 경제. 왜? 경제 없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고 민주주의는 경제 토대 위에 서는 거지 경제 토대가 없는 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반공 민주주의하고 경제 부흥. 전 세계 역사에서 박정희와 같은 지도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처칠이 아무리 위대하고 뭐 싱가포르의 이완영이가 뭐 어쩌고 암만 떠들어도 박정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박정희 한 그 업적을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떨려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놨는지. 포항제철 하나만 해도 포항제철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기반이요. 오늘의 방위산업의 기반이요. 민주주의와 모든 오늘의 한국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낸 사람이지 사람의 지혜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일이 셀 수가 없어요. 그가 법을 세웠습니다. 법을 세우니까 개판된 민주주의 하는 개판의 법통을 딱 세우니까 국시를 분명히 반공으로 하고 반공과 민주주의의 기초를 경제로 해서 이거를 세우기 위해서 법통을 세우니까 바로 소위 민주화하는 김영삼, 김대중 이것들이 지금 반기를 들고 고속도로 다는 불도저 앞에 갖다 눌러서 빚내다 나라다 팔아먹는다. 또 한일 회담을 해가지고서 김정필이가 한일 회담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1억 달러를 갖다가 포항제철을 만들고 뭐 일일이 여기서 긴 얘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승만 개판 난리에 법통을 세운 것이 바로 건국 아버지입니다. 박정희 개판 난리에 법통을 세워서 말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초인 경제와 법과 질서와 반공을 확실하게 세워놓은 것이 바로 박정희 혁명입니다. 이건 진짜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민주주의 하는 것들이 전부국의 반기를 들고 결국은 그 민주주의가 뭡니까? 오늘 알고 보니까 전부 새빨간 놈들이에요. 다 나라를 파괴하는 질서와 법을 파괴하는 놈들. 김대중 질서법 파괴하는 김영삼이 질서와 법을 파괴하는 놈들이요. 군대 질서를 다 파괴했습니다. 사회 모든 질서를 다 파괴했습니다. 물론 한 가지씩 잘한 거야 있지요. 금모으기 한 것도 그건 세계적인 사건이고 또 실명제 한 것도 큰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한 것보다 파괴한 게 더 많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요. 민주국가는 법치국가인데 오늘 이게 최악의 상황까지 떨어졌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근간이 뭡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법을 지키는 마지막이 헌법재판소입니다. 대통령이 개판 놓고 행정부가 개판 놓고 국회가 개판 놔도 사법부만 딱 서면은 그 나라는 끄떡없습니다. 법통만 확실히 서면은 그 나라는 끄떡없습니다. 불의와 악과 부정부패 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무너지면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해도 입법부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많이 세우려고 해도 사법부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그냥 다 무너지고 개판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국가를 지키는 보루는 법입니다. 그 법 중에서도 마지막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헌법을 지키는 거예요. 헌법은 곧 대한민국입니다. 헌법은 곧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헌법은 곧 반공입니다. 헌법은 곧 대통령입니다. 헌법은 곧 대한민국 자체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건 대한민국이 무너진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는 건 대한민국의 주권인 대통령 권세가 다 대통령 권한이 다 무너지는 거고 국가의 주권이 다 무너지는 거고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법계 원로들이 지금은 입법 만능, 국회 독재 만능인 사법 만능, 멀쩡한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탄핵을 해서 탄핵도 아니고 탄핵이라는 건 헌법에도 헌법재판법에도 없어요. 탄핵 조건이 안 되니까 그냥 파면이라고 했습니다. 이따오 개판 같은 헌법재판소가 지금 또 다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악질 중에 악질, 죄인 중에 죄인.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앉히려고 지금 혈안이 돼서 미친 것처럼 지금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를 넘어서 이제 60대를 향해서 막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얹혀서 국민의힘은 이건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인데 윤 대통령의 인기에 얹혀가지고 지금 48.8%까지 올라가고 민주당은 29.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불신이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52%의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 다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밖에서는 반탄핵 세력들이 수직 상승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지금 52%까지 올라가고 전국 대도시와 서위 5.18의 성지라고 하는 금남로에서 어마어마한 반탄핵 집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파격적인 사건이요. 이거는 세상을 뒤집는 사건이요. 호남에서 윤 대통령 지지가 호남에서 40%를 넘었습니다. 이건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일이에요.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대학가가 일어나서 사방팔방 지금 대학들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지금 반탄핵 운동에 지금 동참하고 있고 6,300명의 교수들이 매주마다 반탄핵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계까지 일어났습니다. 세이브 코리아가 지금 과문과 함께 과문대로 세이브 코리아는 세이브 코리아대로 지금 전국을 날면서 전환과 그라운드스 이 사람들이 2030을 몰고 나가면서 지금 무서운 태풍을 일으키고 회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칼자루를 쥐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탄핵의 열쇠를 쥐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지금 법조계에서 박근혜처럼 8대 0으로 탄핵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피투성이의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문영배하고 윤석열 변호인단하고 막 고성을 지르면서 이제 싸움까지 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영배가 거기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이건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재판이 끝나면은 이것으로 재판 끝나겠습니다. 재판장이 헌법재판소장이 일어나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일어나고 모든 피고 측 변호인단도 다 일어나서 거기에 정중한 예를 표시하고 퇴장하는 것이 전통적인 관례입니다. 여기다 없어요.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왜? 그놈은 법을 세우는 놈이 아니라 법을 파괴하는 놈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레닌의 금과 억조 같은 저들의 계명이죠. 목적은 수단을 합리화한다. 철저하게 지금 문영배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합리화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불법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싸움에서 수단과 강법을 가리지 않는 전쟁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8대 0이냐? 8명 중에서 4명은 꽂아놓은 좌파입니다. 2명은 중도입니다. 2명은 보수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할 때는 4대 4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 원리대로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놈들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물러서면은 저놈들은 이제 끝장인 걸 압니다. 이제는 내가 사느냐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사활을 건 6.25 때의 다부동 전투와 같은, 6.25 때 마지막에 백마족 고치 전투와 같은, 그냥 목숨 걸고 그냥 법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밀고 땡기고. 이쪽에서는 합법을 가지고 나오는데 저쪽에서는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증거, 증인, 또 어떤 실제 증거물들 거기에 변론 증거로 내세는 1000마디부터 그냥 딱딱딱 다 잘라버려요. 계엄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정선거요. 부정선거 중에서도 중국 간첩법 사건 아닙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도 못 벌리게 해요. 대통령의 부정선거 투표지와 부정선거 선거인 숫자를 대조하자면 딱 잘라버려요. 그러고서 공갈, 협박, 해유, 지금 문영배하고 이미선이하고 누구 두세 사람은
3,000억을 받았다는 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때는 250억씩 받았다고 해서 8대 0으로 그냥 만장일치로 넘어갔고, 이번에는 문영배하고 이미선이하고는 3,000억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 뒤에 스캔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가만뒀겠습니까? 공갈, 협박, 해유, 온갖 압력에다가 거액의 금품 공세까지 하니까 여기에 버텨낼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고 중도고 할 거 없이 몽땅 다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대 0 만장일치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아닌지는 아직 모릅니다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각종 뉴스들을 종합하면은 그렇습니다. 왜 보수가 이렇게 넘어가느냐? 돈은 거절할 수도 있어요. 양심상. 그런데 협박은 힘듭니다. 왜? 이재명 측근 8명이 그냥 가장 핵심 측근들 드러날 때마다 하나씩 다 소리 없이 소위 위장 자살로 다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언론도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악명 높은 이재명이 공갈 협박하면은 너 살아남지 못해. 내 가족 흔적도 없이 없어져. 돈보다 더 무서운 거는 공갈 협박입니다. 여기에 안 넘어갈 재판관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모든 법은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문영배가 하도 불법적으로 개판 넣는 재판을 끌고 나가니까 이쪽에서 막 그냥 소리지르고 항의를 하니까 문영배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걸 딱 들어보면서, 이건 문영배가 한 말 그대로입니다. 이게 제가 집행하는 대본입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다. TF, 테스트 포스트 위원회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8분이 다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지 내가 덧붙여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하도 몰아치니까 얼떨결에 자충수로 이거를 공개한 거예요. 재음을 제가 판 겁니다. 끝난 거죠. 그러면 헌법재판소 안에 특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특수위원회, 헌법 연구위원회인가 특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헌법재판법 법에도 없는 거예요. 법에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서 저희 구미에 맞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딱 갖다 놓고서 헌법재판에 관한 각본을 만듭니다. 미리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꿰맞추기로 진행은 이렇게 해라. 어떤 질문이 하면 어떻게 다 그냥 완전히 어떤 증거나 어떤 증인이나 이거 세우다 딱딱 잘라버려서 각본대에서 자기는 그거 보면서 각본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실체입니다. 헌법 위에 이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북한 노동당 조직부 같은 거지요.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배후에는 중국 간첩과 이재명이 이미 다 백일화에 드러난 겁니다. 세계적인 전산의 천재라고 하는 장재원 박사가 지금 감옥에서 수사받고 감옥에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 사령관 면회를 했는데, 지금 세상에서 떠들고 있는 진짜다 가짜다 여러 말들이 많지만은 선관위 중국 간첩단이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개명을 했고 계엄령을 발표했고, 그것을 지금 비밀리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를 밝히자고 하니까 문영배가 딱 잘라버리고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입도 못 벌리게 하는 거예요.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을 하는데, 이것이 계엄령의 목적이고 계엄령의 이유인데 이걸 없애버리고 계엄령을 불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문영배가 그런 거는 자기 자신이 우리 법 연구회에 내가 제일 N편에 있다, 제 입으로 말했으니까 그건 말할 수 없는 골수빨개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문영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태스크 포스 TF 조직에서 만든 각본대로 하는데, 그 각본이 뭐냐 하면은 이재명이 판결 나기 전에 윤석열을 탄핵시켜서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세우는, 이게 핵심입니다.
법조계와 여론이 얼마나 지금 들끓고 있는데 법조계 원로들 또 우리 국가 원로들 사람들의 여론 모든 그 시위의 여론들 다 무시하고 헌법과 모든 법을 다 무시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윤석열에게 유리한 모든 증거, 증언들은 다 단칼에 그냥 기어해버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판결을 결정해놓고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문영배, 이미선, 정형식 이 세 사람은 3천억씩 받았다는 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탄핵할 수밖에 없지요. 그 정도면은. 각본이 그렇게 돼 있고 이 각본이 중국 공산당하고 이재명이 그 배후의 두목인데 그걸 거스리고 살아남겠습니까? 게다가 돈을 거액을 처먹었죠. 박근혜 탄핵 때도 250억씩을 먹은 재판관들이 8대0 만장일치로 박근혜를 파면한 것처럼 이번도 똑같은 각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그림입니다. 그래서 4월 18일 헌법재판소 좌파 세 사람이 사임하기 전에 문영배가 4월 18일 사임하기 전에 이걸 끝내고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판을 만들어 놓고 나오겠다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놓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말하는 거는 아야 씨도 먹히지 않고 단칼에 그냥 고두절미 딱딱 잘라버리고 마니까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최고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지막 비상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그 비상수단이 뭔가 했더니 오늘 아침 보니까 그 비상수단이라는 거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총사퇴한다는 거예요. 변호인단 사퇴하면 재판 진행을 못합니다. 변호인단 없이 재판 진행을 못합니다. 윤석열은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다고 한 사람 가지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 재판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장기화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재명이 유죄 판결받고 그 안방에 들어가면은 더 이상 저희들이 모든 게 다 기대가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변호인단을 구성해가지고 다시 헌법재판을 진행한다고 할 때에는 벌써 이미 헌법재판관 세 사람이 4월 18일 사임했으니까 또 헌법재판관 세 사람을 또 보충해야 되니까 그러자면은 금년 한 해 다가고 맙니다.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은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계속되면서 뒤에서는 중국 공산당들의 음모가 한국과 북한을 몽땅 집어먹을 어마어마한 음모가 진행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전쟁터가 바로 서울이 됩니다. 대한민국만 쑥대밭이 되는 거죠. 대리전쟁이죠. 부정선거 한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문제고 미국의 문제고 지금 양쪽에서 다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뭡니까? 중국이지요. 미중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하고 부정선거입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이를 갈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이걸 놓고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막 개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 동안에 한국만이 쑥대밭이 돼서 2025년도 완전히 정부가 텅 비고 무정부 상태에서 저놈들만 판치는 개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참 무섭고 말하기조차 두렵습니다. 습격해가지고 들어가서 자료들을 다 빼내고 서버를 빼내고 또 잡아간 거 아닙니까? 핵심 세력이죠. 계엄의 핵심 세력이 정보사령부인데 이 정보사령관이 절대로 저쪽에 타협하지 않고 꼿꼿이 그냥 진실대로 나갑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밖에 뉴스가 안 나오죠. 근데 장재훈이라는 이 전산학 아주 천재 박사가 가서 면회해서 이게 중국 간첩단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끝난 거죠. 나머지는 뭡니까? 미국의 열쇠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 미국에 가서 중국 부정선거 그 간첩단들을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문어발처럼 뻗어있는 이걸 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떤 행동이 나올지 우리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이래저래 박살 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윤석열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없이 미중 전쟁이 이길 수 없습니다. 밉던 곱던 뭐 미주둔 뭐 이건 세 발의 피해예요. 중국을 완전히 이번에 아주 말살시켜서 아주 말려서 중국을 완전히 해체시켜서 소수 민족 국가로 티베트, 우이구르 지금 만주에서도 막 폭탄이 터지고 만두에서도 만주 독립운동이 벌써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와해되고 무너지고 해체되고 본래 한족 중국 중부지방으로 가게 되고 중국 동해안 지역 한국으로 편입되고 세계 지도가 파격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작업에서 한국 없이는 미국이 대중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이렇게 마비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내정 간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을 의지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자신이 주권을 지켜야 당당한 통일의 주체가 되고 세계 역사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불행 중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사륙신 같은 핵심 측근들, 충신들이 끝까지 꼿꼿하게 사륙신처럼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걸 보고서 2030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광주에서도 전라도에서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박근혜 때는 처음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지만은 이번에 똑같은 각본이 다시 벌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아. 그래서 이제는 좌파 우파 전쟁이 아니고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2030은 이념하고 탈이념 세대입니다. 2030은 이념 없어요. 좌도 우도 없어요. 이번에 2030이 깨닫고 일어나게 된 것은 계엄령이고 계엄령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진실과 거짓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속아왔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이게 억울해서 지금 2030이 막 분노가 터지고 막 일어나는 겁니다. 진실과 가짜의 진실과 거짓의 게임이 지금 판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공산주의하고 뭐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우파 좌파 싸움이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아직도 그 늙은 꼴통들은 아직도 그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지금 다음 세대를 이어받을 2030, 40 이 신세대 일어나고 있는 이 신세대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여기에 우리 마지막 희망의 빛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개판이 됐어도 쓰나미처럼 일어나고 있는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 이 거대한 파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무슨 바람입니까? 홍해를 갰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사람이 누구가 어떤 지도자 나와서 떠든다고 해도 절대로 일으킬 수 없는 바람이에요. 지금까지 2030는 좌도 우도도 끝도 없었습니다. 너희대로 하라.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근데 앞으로 다음 세대를 지고 나갈 이제는 386, 586도 이제 끝났습니다. 2030에 밀려납니다. 옛날에는 70대, 80대, 60대 이상 집에 가서 애 낳으라고 정동영이 말한 것처럼 60대 이상하고 그 다음에 386, 586 그 중간 세대하고 그 다음에 2030. 2030은 아야 아웃사이드에 있었고 관심도 안 가졌어요. 왜? 그것들은 자기네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대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2030이 이제는 아직은 실권을 잡고 있는 386, 586 세대지만은 다 밀려납니다. 앞으로 이제는 메칼이 없는 60대, 70대 그게 아니라 팔팔 뛰는 힘이 팔팔 쏟는 2030이 다음 세대를 끌고 나갈 파워풀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절망 중에 희망의 빛이요 어둠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전국으로 지금 불고 있는 세이브 코리아의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을 끌어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바람이 불었습니까? 그 바람을 멈추니까 그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그 목전에서 다 그냥 수장이 돼서 없어버렸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지금 그 바람으로 홍해를 건너고 있는 겁니다. 이 홍해를 건너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바람이 그 파도를 다 휩 덮어가지고
이 붉은 악마들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그냥 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싹 다 하나님이 처리할 겁니다. 사람이 처리할 수 없어요. 그 깊은 뿌리, 그 방대한 뿌리를 사람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저놈들은 이제 기가 죽어서 입도 뻥끗 할 수 없는 엄청난 세상으로 판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홍해의 바람입니다. 이 홍해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지금은 앞도 지금 홍해요, 뒤도 애군데요, 아우성 치고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킬 때에 그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와 같이 이제 건너갈 날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완전히 이 바람과 반대로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다 해놓은 밥처럼 지금 김치국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헌법재판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좌와 우가 지금 그 앞에서 싸움하고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안에서는 구태의연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싸움, 이미 결론을 다 내놓은 싸움. 지금 시야를 좁혀서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계엄령 이후에 공수처와 그 다음에 검찰로 넘어간 거, 이 내란죄 수사하는 판들을 보게 되니까 꼭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던 그때하고 너무너무 같아요. 뭡니까? 간신과 충신이 딱 갈라진 겁니다. 생사를 놓고 간신과 충신이 딱 갈라졌어요. 사육신, 생육신. 사육신은 맞아 죽은 거고 생육신은 살아서 법통을 지킨 사람들이요. 나머지 간신들은 수양대군 앞에 살살 빌면서 세도를 누렸지만은 역사를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특전사령관, 곽사령관이 그냥 열었다 중간에서 졸졸하면서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얼마나 욕을 먹고 구박을 받은지 몰라요. 어느 게 진짜냐? 소위 우파, 내 이름을 지금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우파 이 주심이 그 재판관이 거기서 이렇게 막고 여기서는 이렇게 막으라고 이랬다 저랬다 어느 게 진짜냐 막 그냥 다 붙여주니까 거기서 와서 개판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런 간신들. 확실하게 충신과 간신이 갈라지고 확실하게 진실편과 거짓편이 확실히 갈라지고 국민이 갈라지고 최고 지도층이 갈라지고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은 바로 국힘당이에요. 국힘당은 쓰레기통입니다. 아직도.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민주당도 국힘당도 다 해체되고 다 재편될 것입니다. 다 신당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왜? 국민이 용납하지 않아요. 국민이 민주당도 용납하지 않고 국힘당도 용납하지 않아요. 싹 다 판가리가 돼야만 조기 총선이 될지도 몰라요. 왜? 부정선거 다 드러나면 조기 총선까지 갈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대선보다 총선이 더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판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 거짓은 이제는 expire 시한이 다 됐습니다. 거짓은 점점 몰락합니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거짓은 몰락하게 돼 있습니다. 탄핵이 승자와 패자가 아닙니다. 탄핵이 되면 이쪽에서 더 들고 일어나요. 탄핵이 되면 거짓이 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판이 역전되는 거예요. 탄핵이 돼도 탄핵이 안 돼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갈 수밖에 없게 지금 판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좌우합니다.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은 경제와 안보는 엉망이 되겠지요. 민생의 불안과 한미 동맹의 위기를 맞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밑바닥에서부터 전부 다 거짓의 좌파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진실적으로 다 쏠려서 엄청난 판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될 것이고 대선은 이미 다 물러간 혼란의 역풍 속에서 설사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재명은 이미 끝났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역풍으로
김문수든지 누구든지 자유와 진실의 대통령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싸움이에요. 이제는 뭐 공산당, 뭐 무슨 민주당, 좌파, 우파 싸움이 아니에요. 이것이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마지막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미리 보여집니다. 온갖 수단, 방법, 공갈, 협박, 회유, 또 물량 공세, 모든 우리의 삶에 편리한 거 다 총동원해서 우리의 정신이 다 마비돼가지고 뭐가 진실인지 뭐가 가짜인지 뭐가 사는지 뭐가 죽는지도 모르고 한쪽에서는 공갈, 협박, 뭐 칩을 머리에 꽂든지 뭐 하든지 해서 우리를 완전히 다 죽이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순교의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남은 진실과 거짓의 게임을 우리는 지금 여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란 결코 헛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바람은 아무도 멈출 수 없고 방향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5편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어 저를 높이시느니라. 이게 끝입니다. 이게 역사의 종말의 끝이요. 그 종말에 압축된 모델인 오늘 대한민국의 이 드라마의 이 모델의 마지막 결론이 재판장이신 문영배가 헌법재판소장 대리가 아니에요. 법 중에 최고의 법은 하나님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법 중에 법입니다. 그 재판장 위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어 저를 높이고 이 권세를 빼앗고 이 권세를 주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날 때는 그 앞에 감히 머리를 들 놈이 없습니다. 저놈들이 쳐놓은 함정에 저놈들이 빠질 것이요. 저놈들이 매달아 놓은 그 하만의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고 오늘 본문 그대로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모르드게와 하만이죠. 하만이 모르드게가 괘씸해서 저놈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서 모르드게를 저기 매달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게 판이 바뀌어서 모르드게가 그 왕을 살린 그 기록이 나와가지고서 모르드게를 왕의 수레에 왕의 옷에 왕의 관을 씌워가지고 왕의 그 모든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왕의 수레에 씌워서 거리를 왕래하고 하만으로 그 꼬피를 잡고 가고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높이고 아주 전형적인 드라마틱한 모델입니다. 벨이 걸려도 하만이 할 수 없이 왕의 명령이니까 자기가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를 왕의 수레에 태우고서 하나님 왕을 이렇게 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충성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 모르드게 하만의 입으로 모르드게를 높이면서 거리를 행진한 이것이 종말의 모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모델이요. 이것이 거짓과 진실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확대된 것이 바로 에스더 사건이죠. 학살하려던 자가 학살하는 자가 되고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고 하만의 여러 아들이 다 죽어서 에스더서의 사건이 종말의 모델이고 에스더서 사건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이 그 모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이쪽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이쪽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거짓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고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그 모델 그대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 상태에 놓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장대에 매달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예수를 죽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인 그놈들이 로마 제국이 예수 십자가 앞에다 무릎 꿇고 항복을 하고 예수의 복음이 로마를 다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진실은 약한 것 같으나 강합니다. 거짓과 가짜는 강한 것 같으나 약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탄핵이냐 기각이냐 물론 중요하지만은 드라마가 어떻게 되든 결과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추고 만약에 기각이 돼서 윤석열이 다시 복권이 돼서 통치권을 행사한다고 하면은 트럼프의 대중정책과 함께 맞물려서 이전보다도 더
당당하고 강력한 국가 개혁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윤석열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 죽었던 트럼프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처럼 다 죽은 윤석열도 무덤에 지금 갇혀 있지만은 그 무덤을 깨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죽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죽어야 다시 삽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윤석열 개인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가로도 그렇고 구속사적으로도 그렇고 윤석열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구속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요, 이게 우리의 종말에 대한 소망의 믿음이요, 어떤 환난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요, 어떤 고집과 유혹과 온갖 세상의 권세로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홍해를 돌파할 수 있는, 광야를 돌파할 수 있는, 요단강을 돌파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을 믿고 끝까지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에스겔 36장 30절.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이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권세를 주기도 뺏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지혜로운 자로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적인 통치권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의 통치를 주관하시는 재판장 중에 재판장이요 높이고도 낮추게도 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이 일을 실제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